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이슈는 홍준표 측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빼돌려서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했다 하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단독 보도는 아주 훌륭한 언론사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께서 직접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더 훌륭한 기자님이시죠? 네. 단독. 이게 이제 홍 후보랑 명태균 씨의 관계는 사건 초기부터 명태균이 초기부터 나왔던 건데 홍 씨는 이제 홍 후보는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명태균 후보 측에서 그래? 못 견딜 텐데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증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2020년 선거입니다. 이건 대구 수성을 선거인데 이때 홍 후보가 컷오프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알아보는 거 포함해서 대구 수성을에 최종적으로 나갈 때 여론조사를 밀양국 연구소에 실시해서 의뢰해서 실시했다는 거고 이 무소속으로 나갔죠.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갔죠. 그 비용을 오세훈 후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후보의 후원 회장격인 박재기 전 경남도시공사 사장이 5,600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 박재기 사장이 밀양국 연구소에 준 돈은 이 돈뿐만 아니라 이 5,610만 원은 2020년 선거 여론조사 비용이고 또 후에 5천만 원씩 두 번 1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 1억 원은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넘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돈 5천만 원은 홍 후보가 여러 지역을 알아볼 때 밀양국 연구소, 명태균 씨가 소유한 밀양국 연구소가 지역 컨설팅을 해줬다. 유리한 지역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목으로 5천만 원이 넘어가고 5천만 원은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용증을 써주고 그냥 빌려줘요. 근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냐라고 하면 김영선 의원이 2022년도에 창원에서 선거를 할 때 창원 선거자금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을 윤석열에게서 받아다가 돈은 홍준표 쪽에서 받아다가 이 선거를 치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지 기반이 어디였는가, 누구를 딛고 서 있었는가가 이제 보여지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2024년 대구시장 선거 을 할 때 그때도 불법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뭐냐? 당원 명부가 유출됩니다. 근데 이 당원 명부 중에 한 2만 9천 명 정도는 안심번호로 변환된 당원 명부가 아니라 개인 휴대폰 번호와 성별, 주소까지 들어간 신상 정보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신상 정보가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를 통해서 전화를 돌려봐서 성향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홍준표를 지지하는지를 가려냅니다. 가려내서 그것이 활용돼서 당시에 대구시장 경선에 활용이 됐다. 이런 거고요. 그거를 홍 시장의 최측근인으로 알려진 최모 씨가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원 명부를 건네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이제 오늘 노정면 의원이 공개를 했고, 그리고 비용은 누가 냈냐? 박모 씨가 냈는데 이 박모 씨는 누구였냐? 최근까지도 대구시청 서울본부의 협력반으로 일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최종 신분은 공무원 대구시청 서울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뒀고 홍 후보가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홍 후보의 그 측근인 최모 씨의 이제 후배였죠. 따르던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비용과 이게 넘어간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협력관이면은 개방직 공무원. 그렇죠. 사실상 정무직에 가까운. 네, 정무직에 가까운 공무원이죠. 분이셨겠으니까 홍준표 시장 측에서 이 돈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자체가 홍 후보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성향 분석된 그 유권자 정보를 USB에 담아서 홍 후보 측에게 전달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 구도에서 이제 지금 이제 뭐 그 돈의 관계를 입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의뢰한 어떤 카톡, 그 다음에 돈의 지급,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또 정당 정치에 정통하신 박진영 평론가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당원 명부 유출하고 이런 거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네. 그 불법이죠.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네네네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 개인정보 보호가 치밀하지 않을 때 법률적인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의 다 당원 명부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또 그때는 진성 당원이 아니었어요. 돈 내는 당원이 아니었는데 네. 요즘 이제 돈 내는 진성 당원이 되었고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어디에서 유출되느냐 하면요 두 군데입니다. 시도당 아니면은 중앙당입니다. 보통 이제 중앙당 같은 경우에 이게 로그인 기록을 다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일로 유출됐느냐 또는 이 페이퍼 종이로 복사본으로 유출됐느냐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파일입니다. 파일로 유출됐다면 와 이거 심각한데요?
그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로 유출이 됐고, 네. 근데 이 사건이 진짜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료가 어디에 들어있었냐? 강혜경 씨가 검찰에 이미 제출했던 PC랑 하드디스크에 다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랑 변호인 측은 이게 당연히 포렌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검찰이 강혜경 씨 변호인 측한테 제출했던 자료 한 번 더 내줄 수 있나요? 라고 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 변호인 측이 왜 그거 한 번 냈었는데 포렌식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검찰 측 답변이 뭐냐면 저희가 그거를 윤석열 선거 기간에 한정해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포렌식은 기간과 목적이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하는 게 이해가 가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당사자도 그렇고 영장에도 기재가 안 돼 있고. 근데 이거는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다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포렌식한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매일 오세훈 의혹이 나오고 매일 홍준표 의혹이 나올 때였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목록을 쥔 검찰은 실제로 이거를 포렌식을 안 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강혜경 씨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명태균과 김영선 간의 금전거래 문제로 보고 그만큼만 수사를 한다라고 짠 게 아니면 각본을 짠 게 아니면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왜 증거 수집을 하겠습니까? 이제 50여일 뒤면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출발합니다. 그럼 특검이 그거 포렌식한 거 다 내놔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수사가 미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증거 취합을 다 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그 상황을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강혜경 씨가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게 2022년 지방선거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네. 이준석 대표 시절인 거고요. 네.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도 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표가 자료 다 줬다 뭐 그런 소문까지 돌았는데 이게 일단은 검찰이 답을 해야 됩니다. 뭐 선거 시기라고 뭐 답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저는 무조건 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참 홍준표 시장이라는 사람이 참 뻔뻔하기도 하고 교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나를 탄압하는 거야. 홍이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나를 공격해주네. 또는 한편으로는 검찰이 나서게 되면은 검찰이 한동훈 편 들려고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정치적으로 감아서 오히려 활용할 것 같아요. 실제로 반박했나요? 실제로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반박? 말씀해주신 그대로 반박했는데요. 이 사건을 제2의 병풍 조작 사건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거짓 정치 공작을 즉시 중단하라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민주당 감독 강혜경 주연의 제2의 병풍 조작 사건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혜경 김태열에게 공익 제보자라는 꽃가마를 태워서 국회 안방까지 불러들여 거짓 공작의 구판을 벌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찰이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다면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느냐. 거짓을 거짓으로 덮겠다는 공작 정치를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먼저 대답해라. 이렇게 입장을 박 평론가님이 말씀 주시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선거에 이런 문제들을 좀 제대로 공격해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자료 나오면 아이고 제 개인정보 유출됐네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것은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죠. 그렇죠. 부정선거야 3.15 부정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아까 그 파일 얘기하셨잖아요. 파일로 받는 경우는 중앙당의 시스템에서 내려받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로그인 기록이 로그인 기록이 남는다고 남는 그러셨잖아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수사하면은 수사하면 나오죠. 밝힐 수 있겠네요. 수사하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문제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홍준표는 그래도 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뻔뻔함, 그다음에 우기기 뭐 다 되는 거야. 이게 국민들이 이미 홍준표한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옛날에 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조던 트래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워킹 바이올레이션이라고 세 발자국에서 걸으면 안 되잖아요. 네. 조던 한 네 발을 걸어. 조던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한두 번 하다 심판이 나중에 인정해줘 버리는 거야. 이 비슷하게 홍준표는 홍준표 트래블링. 우기면 되고 뻔뻔해도 되고 이런 식의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는데 이런 거는 진짜 법률적으로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국민의힘 스스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선 전에 낙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다고. 없다고 봅니다. 수사를 안 할 테니까요 일단.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야 하는데 명태균 못하는 거. 게이트가 9월달 정도부터 본격화됐다고 칩시다. 그 전에는 창원지검에서 9개월 동안 사건을 묵히고 있었는데 그러면 9월달에 시작됐으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7, 8개월 정도 8개월. 지난 거죠. 이 7, 8개월 동안 나온 이름, 광역자치단체장 이름이 10명 가까이 되는데 아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럼 이 7, 8개월 동안 이 당사자들은 놀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증거를 인멸하거나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관련 내용들을 파기하거나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지금 검찰이 이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말하자면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맥락, 검찰이 어차피 수사를 안 해왔잖아. 이거를 지금 믿고 있는 거고 만약에 홍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더 수사를 못한다고 하겠죠. 정치적으로 부담이 발생하니까. 지금 그 상황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정권이 바뀌고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네요. 요 시간은 없는데 그 윤석열 씨 두 번째 형사재판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요. 달라진 점은 첫 번째 재판 때와는 달라진 점은 일단 아주 제한적으로 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했다라는 거. 근데 실제 재판 중에는 다 취재진들이 실제 영상 촬영 취재진들은 일단 법정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거는 일단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같은 점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점. 그거는 뭐 동일합니다. 이제 그건 또 특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이 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 촬영 요구를 했던 것인데 취재진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재판을 위해서 취재진들은 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취재진들은 뭐 이제 실제 남아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가자마자 피식하고 웃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식거린 것은 뭐 그때 다 이미 보도가 됐던 건데 이번 재판정에서 또 이 드러나는 웃음이라는 건 이 취재진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웃었던 게 아니냐. 뭐 당신들이 뭐 취재한다고 와봤지만 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태도로 보여져서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오늘 또 특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피고인이 맨 앞좌석에 앉는 게 아니고요. 변호인들이랑 같이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특혜를 또 누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뭐 오늘만 제가 만나본 변호사가 오늘 한 3분 만났는데 다 동일하게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무조건 맨 앞에 앉아야 된다. 피고인석에 앉아야죠. 네, 그렇죠. 변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특혜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지기현 판사가 네. 얼마나 많은 역사의 오점을 남길지 정말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기현 판사가 친윤 판사로 찍혔으면 본인이 회피해야 됩니다. 재판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면. 그리고 검찰들도 지기현을 깊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재판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래서 특검이라든가 또는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특별법까지라도 만들어서 끝까지 단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그 탄핵 심판은 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하급심의 경우에는 TV 생중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범에 대한 이 재판은 생중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요구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지기현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찰 스스로 해야 된다. 윤석열과 한 몸이 아니라면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해라. 이제 이 요구고요. 이제 또 세 번째는 지금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를 삼으면서 어쨌든 법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한번 대법원이 검토를 해달라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요구입니다. 뭐 사법부가 징계하는 것까지 또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기피 신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검찰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할 수 있고 안 하는 게 메시지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는 할 수 메시지인 있는 거죠. 걸 안 네. 하는 네. 우리는 안 하는 것이다. 네. 안 하는 걸 하고 있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김한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